네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저기 그 지수가 좀 올라왔죠, 그죠? 요즘에 글쎄요, 뭐 특별하게 제가 보기엔 악재도 아닌데 뭐 사람들 이제 걱정하게 만들어서 지수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데 시황은 뭐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올라간 M7 종목들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막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망할 것처럼 막 그러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좀 좋아진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뭐 은행주들, 그 다음에 조선주 일부, 그리고 중공업주도 하나 크게 올라왔고, 그죠? 그리고 보험주들, 그 다음에 전기전자, 뭐 기아차 같은 것들이 꽤 올라왔는데 뭐 여전히 이제 외국인 수급 좋고요, 잘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네,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 지수 오늘 지수 얘기 잠깐 해드리고, 어제 그 메타라는 종목이 옛날 페이스북이죠. 이게 어제 미국 증시에서 급락을 했는데 여파가 좀 있어서 관련 종목들 체크 한번 해드리고, 미국의 저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 증시도 잘 버티고 있고 우리나라도 잘 버티고 있고 올라갈 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보시면 오늘 금요일이고요. 이제 4월 말이니까 좀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보니까 다들 놀러 가시는 것 같더라고. 놀러 가시거나 아무튼 뭐 딱 캠핑하기 딱 좋은 저기 아닙니까, 그죠? 날씨가, 그죠? 그래서 다들 어디 떠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 또 날씨가 좀 더울 정도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 아마 많이들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 마감은 잘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코스피는 1% 이상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0.4% 상승 마감했죠.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크게 저기 하진 않지만 아무튼 잘 끝났고, 이번 주에 그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등락이 좀 심했죠, 그죠? 이게 코스피 지수가 월요일 날은 1.4% 올랐고, 그죠? 근데 이게 웃겼던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엔비디아가 10% 폭락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는 저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아침 충격을 받아갖고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지수는 1.4% 급등했고, 그 다음날 엔비디아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좀 빠졌죠. 근데 수요일날은 또 크게 올랐어요, 2% 이상. 그러더니 목요일날은 마이너스 1.7%. 확 떨어뜨렸다가 오늘은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는 진짜 무슨 먼지 털듯이 아주 그냥 세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은 지난주에 많이 나왔죠. 뭐 이스라엘 전쟁 얘기, 뭐 연준 파월 의장이 말이 뭐 바뀌었다는 둥, 그죠? 네. 뭐 금리가 급등했다는 둥,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별로 그런 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지수 변동성은 더 심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 그 M7 종목들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잠깐 보시면 어제 미국 증시는 뭐 큰 저기 없이 끝났거든요. 다우지수는 뭐 마이너스 한 0.9%,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시초가는 엄청나게 급락 출발했는데 나름대로 올렸어요. 물론 플러스는 아니지만 좀 감을 올리면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잠깐만요. M7 종목들 체크해 드릴게요. 어제 애플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별 희마리가 없어요, 애플. 그쵸? 이렇게 그냥 뭐 얼마 떨어졌는지 얘기도 안 할게요. 그냥 대충 이렇게 끝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잘 보세요. 어제 메타가 폭락을 했거든요. 실제로 마이너스 14% 급락 출발을 해가지고 끝날 때는 마이너스 9%였나? 마이너스 10%에 끝났구나, 그죠? 실제 이렇게 끝났어요. 거리도 엄청 터졌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떨어졌죠. 그래서 M7 종목들이 이제 7개 중에 4개가 나가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3개 알파벳을 보시면 어제 여기도 마이너스 4% 급락 출발했고요. 실제로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불편해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나가 떨어졌어요. 어제 장 초반에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었어요. 거래도 많고요. 이거는 이제 좀 불편한 거거든요. 아마존 있죠? 아마존도 양봉이긴 하지만 급락한 거예요. 최저는 마이너스 5.8%까지 빠졌었고요. 끝날 때 조금 감아 올리긴 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캔들이 나왔다. 그래서 M7 종목들이 싸그리 속된 표현을 쓰면 맛이 갔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안 쓸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맛이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뭐 테슬라하고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상태들이 다 안 좋습니다. 이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려면 아주 강하게 이 위쪽으로 확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오면서 강력한 호재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이쪽 종목들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털려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팔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태들이 다 안 좋다. 네. 근데 이 M7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두 부류가 나와요. 국내 투자자들은 두 부류로 이제 분류가 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급락하니까 우리도 급락할 거야. 즉 조정이 올 거야. 그래서 현금 들고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건 극소수예요. 이건 다수고 이 극소수는 뭐라 생각하냐면 드디어 여기 끝났군. 잘 가라. 일본말로 사요나라라고 하죠. 잘 가라. 사요나라. 그죠? 잘 가라. 그리고 이제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이나 이런 유명한 투자 기관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얘네 괜찮다 그랬어요. 다. 테슬라만 계속 욕하고 있고 괜찮다라고 막 그래요. 자기들도 사고 있다. 자기들을 믿어라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거거든. 모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결국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하지 마셔야 될 게 뭐겠어요? 뉴스 보지 마세요. 왜냐면 저녁 방송이라서 시간이 별로 안 되니까 짧게 기사 두세 개만 보여드릴게요. 방송 들어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난리를 지기고 있더군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M7 종목 관련된 기사인데요. 한국 증시에 뒤흔드는 M7 동학개미도 오늘 밤 잠 못 들겠네. 이게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확실하게 물리게 했다는 거예요.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죠?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물렸을 때 나와요. 네. 이해가세요? 네. 개미들이 물렸다는 이게 증거거든요. 네. 뭐 보시면 뭐 미국 증시 실적 시즌 시작되자마자 사람들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막 급락하죠, 그죠? 제가 이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난리 지길 거라고. 빅테크 가이던스의 1위 1비, 메타의 발목 잡힌 한국 반도체주.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MS 알파벳 발표 이후 반등. 얼마나 나왔다고. 다음 달 엔비디아 실적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때까지 개미들 물렸는데 들고 있겠죠.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근데 아무튼 이제 M7 종목들이 난리를 지기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왜 나오겠어요? 개미들 보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기사 보실래요? 이게 지금 아주 웃기는 기사인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린 이유가 뭐였어요? 미국이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그게 너무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호황이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겠네? 그래가지고 증시가 하락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호황이라더니 이건 예상 못했다. 공포에 휩싸인 미국. 웃기고 자빠졌어요 진짜. 네. 미국 조여오는 S의 공포. S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어제까지는 인플레이션 타령하더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래. 정신병자들이라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거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신병자들이죠. 아니 어제까지 인플레이션이라서 미국 경제 호황이라서 힘들다며. 근데 지금은 미국 경제가 안 좋대요. 그럼 거꾸로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금리 인하겠네? 아니요 금리 인하 안 한대 그래도.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네? 이 기사 내용들 다 보시면 머릿속에 남는 건 내가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만 남아요.
미국 조효는 S의 공포, 더 복잡해진 금리셈법, 하나도 안 복잡하거든요. 1분기 GDP 증가율 1%대 둔화, 한 2% 후반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다. 2.4%가 나올 줄 알았는데 1%대 나왔대. 1%대. 예?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PC 물가 뛰고 국채금리 급등. 이 말도 거짓말인 게요. 보세요. 국채금리가 급등했다고 써놨죠? 나쁜 놈들이라. 잘 보세요. 국채금리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써놓으면은 꼭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안 하신다니까. 미국 2년물,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짜리 단기 국채금리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특별하게 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가 급등했다는 거예요? 응? 최근 2주째 이러고 있는데 제 말이 맞아요? 아니면 쟤네들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죠, 그죠? 어제 1% 올랐어요. 근데 2주째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급등 안 하는 거잖아요. 응? 미국이 진짜로 금리는 안 할 것 같고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 그러면 금리가 솟구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잖아. 어제 1% 오른 거 가지고 웬 호들갑을 떠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연준 기준금리 향방 안개 속. 하여튼 기사도 또 길어요. 빚내서 달려온 미국 경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향하는. 아유 진짜 1분기 성장률 물가 충격, 골디락스 경제 물 건너가나. 응? 이런 거나 써놔. 사그라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자, 이런 걸 딱 보면 더 있어요. 무리한 재정 정책 역풍이다. 참 기사도 길죠, 그죠? 국내에서 쓴 것도 아니에요. 특파원이 써서 또 뉴욕에서. 이런 기사를 보면 개인들이 뭔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현금 들고 있어요. 이런 생각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보지 마시라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 저기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뭔 좋은 기사만 나오면은 좋은 기사가 나오든 안 좋은 기사가 나오든 그냥 무조건 금리 인하 안 한다로 가요. 이건 뭐예요? 세뇌지, 세뇌. 세뇌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죠?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뉴스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왜냐면 기다리고 또 참고 또 참아보고 또 기다려보고 하는데 빨리빨리 안 올라오니까 답답하시죠, 그죠? 그죠?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 이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식 위주로 하는 주식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데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금에 투자하는 사람도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금을 산 사람이 별로 없어. 이 사람들 말고 흔히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채권, 요즘 채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ETF, 주식 안에 들어간다고 할까요? 아무튼 뭐 채권,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비트코인, 가상화폐죠, 그죠? 네. 네, 요즘에 이제 저기 일본 엔화라든지 뭐 달러 이런 쪽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많죠. 응? 외환, 환율, 외환 시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든 게 아니라 어떤 인간들이 이 사람들 다 힘들게 해놨어요. 쉬워요. 금리의 방향성을 지금 제대로 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금리를 인하를 할 거면 인하를 하든가, 아니면 인상을 하든가, 아니면 당분 금리 인하 없다고 확 못을 박든가 딱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죠. 그러니까 대출 많이 끼고 산 사람들 지금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응? 힘들어 죽으려고 그런다고. 올라오지도 않아 지금, 그죠?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네, 주식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되게 힘들어 하시죠? 채권 죽을라 그래요. 왜? 채권이 이제 그 채권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고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안 오르는 거라 이게. 왜? 저 연준 의장이 지금 2022년도부터 2년 동안 금리 인하를 해줄 듯 말 듯 그러고 있으니까 아주 미치겠어 진짜. 나 저 사람 천국은 못 갈 것 같아. 어? 진짜 저 사람 천국은 못 갈 것 같아. 왜냐면 한두 사람 괴롭힌 것도 그게 죄인데, 그죠? 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지 저 사람은 갈 수 있을까 싶어요 진짜. 네? 연준 의장하고 미 바이든 대통령. 아니 정의를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도 지금 안 올라가요. 이 사람들 미친다니까 지금. 차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지금. 무슨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힘들어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미국의 10년물짜리 채권 가격이거든요. 얘 보세요. 여러분들 왜 힘들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이 차트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생겨서 힘든 거잖아요, 그죠? 이거 채권이에요. 이거 주식이 아니고 채권이라니까. 채권 가격도 이래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많이 샀냐면 여기서부터 많이 샀어요. 재작년 이맘때쯤부터. 근데 손실이 많이 난 상태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채권은요, 채권이나 이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의 단위가 달라요. 1, 2천만 원, 1, 2억 아니에요. 훨씬 커요. 얼마나 괴롭겠어. 연준 의장이 농락하라고 해요. 농락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지금 이 사람. 그러면 코인하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아니요. 코인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순간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불확실하니까. 코인 다 털려가지고 요즘에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올라가긴 했으나 거기도 요즘에 되게 어정쩡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뭐 있어요? 외환시장? 달러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서 달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쪽에 투자한 사람도 지금 어정쩡한 거예요. 어정쩡. 달러를 보고서 이제 외환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어정쩡한 거예요. 왜? 생각보다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연준 의장이 작년 말에 비둘기, 즉 금리 인하를 세게 해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말을 바꿨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투자했죠? 엔화에 투자를 많이 했죠. 일본 엔화, 그죠? 엔화를 보시면 미친 듯이 올라가요 지금. 미친 듯이. 그러니까 엔화 들고 있는 사람들도 손해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엔저에서 엔고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엔화를 많이 사놓으면 나중에 환차익을 저기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엔화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지금 머리를 뜯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참 미 연준 의장,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 다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경제상식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주식은 위험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 주식 같은 건 위험자산이고, 달러라든지 일본 엔화 또는 이제 뭐 아까 누구예요? 채권 이런 거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위험자산이 오르면 안전자산은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위험자산이 떨어지면 안전자산 올라가는 거. 네. 근데 다 힘들게 다. 그러니까 못된 것들이에요. 못됐다니까. 네. 그래놓고서는 이제 신문 이제 뉴스 보면 아까처럼 어제까지는 미국 경제가 너무 호황이라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힘들대. 그러더니 GDP가 충격적으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럼 뭐예요? 경기 불황이잖아요. 경기 불황이면 돈을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맞죠? 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제가 엊그제 유럽 중앙은행 얘기를 왜 들었냐면 유럽은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와서 거기 살려야 된다고 지금 돈 푼다는 거예요. 다시 금리 인하 해가지고. 미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아닌 척을 했던 거라.
혹시 제가 그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 정도는 여기 무방에서 했었는데 미국 경제가 실제로 안 좋다고 제가 그 얘기 한번 지나가면서 했었거든요. 실제로 안 좋다고. 제가 아는 바로는 실제로 안 좋대요. 근데 이제 좋은 척만 하는 거지. 이번에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GDP가 안 좋잖아요. 실제로. 아니 그러면은 엊그제까지 미국 경제가 호황이어서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다. 근데 경제 지금 GDP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금리 인하 해드릴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대. 안 된대.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미친 것들이라고. 정신병자들이라니까요. 그 정신병자들이 쓰는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도움이 되시겠냐 이거예요. 저는 제 말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언제 제 말이 진리다, 내 말이 무조건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또 너무 또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경계하지만 제가 제 말이 항상 맞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적 없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대신에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지 최대한.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쟤네들은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사람 보는 앞에서 밥 먹듯이 합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를 못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거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 바뀌었네? 저기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는 건 주식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도 힘들게 해놔. 채권도 힘들게 해. 외환시장에 들어온 사람들도 힘들게, 비트코인도 힘들게, 주식도 힘들게. 이게 정답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하지 말라 이거라. 왜? 자기네들이 다 수익 낼 테니까 우리 보고 하지 말라 나가라 그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아예 손 털고 나가신 분도 있고 손을 털고 나가진 않았지만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털린 사람들이 있죠. 누구요? 잠깐 다 손절하고서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 또는 원래 잘 들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포지션 바꿔갖고 단타만 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털렸는데 본인들이 털렸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지금 기사가 희한한 것들이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M7 종목들이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대형주들 올라간 거 보시면 기가 막히죠. 잠깐만요. 어제 SK하이닉스 폭락했죠. 근데 오늘은 또 급등했잖아요. SK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라와서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거 보세요. 제가 어제 전선주 얘기했었죠. 과열된 거다. 과열됐기 때문에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우리가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대신에 얘기 드렸죠. 외국인이 계속 사고는 있다고. 현대일렉트릭 보면 좀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많이 올라가서 붕 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약간 좀 두려워해요. 회사는 좋죠. 그죠? 네, 좋은데 두렵다니까. 과열이니까. 그죠? 근데 오늘 대신에 여기 LS 일렉트릭 이런 것도 올라갔어요. 7% 급등했는데 신고가는 아니에요. 거래는 되게 많은데 주가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오늘 7% 급등했지만 거래는 되게 많은데 못 가고 있죠. 이거를 매집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매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전선 12%, 강원전선 24%. 여기도 오늘 진짜 멋있는 양봉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신고가를 크게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24% 급등했는데요? 그거는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런 거고 잘 지켜보셔야 돼요. 과열된 거는 맞아요. 과열되면 근처도 안 가는 게 유리한 거죠. 세명전기 오늘 어때요? 14%. 장중에는 상한가 직전까지 왔었죠? 네, 거래가 또 터졌어요. 조심해야 돼요. 어제 사가지고 오늘 수익 내셨다 잘하셨어요. 근데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왜? 위험하거든. 여기서 운 좋으면 이렇게 운이 좋으면 10% 20%짜리 수익을 맛보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물리면 끝 아니에요? 99번 잘해도 한 번 물리면은 그냥 물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응? 이건 아니라니까. 과열된 거예요 지금. 네, 어쨌든 올라와서 다행이긴 하거든요. 물린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 이구산업도 오늘 10% 전후 급등했고 대창도 한 7%. 그죠? 대신에 저기 알미늄은 조용하죠. 그죠? 저 같으면 이거 말고 알미늄 쪽을 파겠어요. 네.
그리고 아무튼 잘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금융주들 있죠. 미국의 M7 종목들이 딱 안 가고 꺾어지니까 바로 들잖아요. 근데 저번에 이거 되게 좋게 얘기했었죠, 얘네들. 왜냐면 보셔라, 박스권을 돌파하고 외국인이 돈을 집어넣어서 여기를 돌파시킨 다음에 다시 눌렀다가 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포인트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고 외국인이,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니까 외국인이 나간 것 같지만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좋게 얘기했죠, 그죠? 어때요? 바로 올라오잖아요. 대형주가 잘 안 가서 그렇지 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차트 매물되고 뭐고 무시하고 잘 가요. 네. 그게 대형주의 장점이에요. 물론 떨어질 때는 반대로, 그죠? 무시하고 더 떨어져서 힘들기도 하지만 올라갈 때는 또 이게 좋아요. 네, 이거를 대형주를 왜 자꾸 얘기를 해드리냐면, 미국의 그 M7 걔네들 떨어진다고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목들 많이 가잖아요. 언제 여러분들 KB금융 이렇게 잘 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처음에 상장했을 때 2008년 9년 그때 리만 브라더스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있죠. 그때 한번 세게 갔고요. 그 이후로 세게 간 적이 별로 없어요. 2016년 여기도 많이 갔었다. 이때 많이 갔었죠. 이때는 금리 인상 시기. 자, 퀴즈 낼게요. 돌발 퀴즈. 금융주죠, 은행주. 자, 은행주는, 자, 이건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오늘 금요일이라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이 KB금융 은행주 이런 것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많이 갈까요? 1번. 금리 인하 시기에 많이 갈까요? 4번. 찍어보세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면 대답 안 합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많이 갈까요? 금리 인상 시기에 많이 갈까요? 찍으세요. 난 얘기했어요. 대답 안 하면은 얘기 안 할 거라고. 역시 무소TV 쪽이 대답을 제일 많이 하시네. 응? 유튜브 쪽은 러브보이님 한 분. 응? 오케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소TV 쪽은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황금선어머님도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여기 두 분만. 넘어가요. 네. 본인들이 원하진 않으시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삼성화재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박스권 뚫고 올라가죠, 그죠? 내려왔다가 그대로 세게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차도 그래요. 업종 불문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금융지주 박스권 돌파한 다음에 다시 누르고 또 가죠? 네. 그럼 뭐예요? 본격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M7 종목들이 무너지면서부터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에 있던 돈이 신흥국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 우리는 그 이머징 마켓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시장이 너무 조용하면 눈치를 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 정신병자들 아니냐 그런 제가 그런 비유까지 들었는데 왜 그렇게 세게 비유를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일부러 정신없게 하는 거죠. 왜 눈치 못 채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관심이 엔비디아 끝났나요? 뭐 반도체 끝났나요? AI 잘 간다면서요? 미국 금리 인하 언제예요? 하긴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한다면서요? 뭐?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온다고요? 인플레이션 아니었어요? 다 거기에만 이제 신경을 쓰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쪽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오늘 8%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업종 불문하고 올라가잖아요. 이것만 갔어요? 어제 최근에 수요일까지 올라갔었죠? 하나오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예, 뚫고 올라가잖아요. 개미들이 전혀 관심이 없던 업종과 대형주 쪽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움직이잖아요. 중소형주도 일단 먼저 최근에 움직인 건 누구예요? 조선주,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조선주는 대부분 대형주고요. 조선기자재는 중소형주죠.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전선 관련주들
대형주 아까 뭐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하니까 뒤에 대한전선, 강원전선, 세명전기, 광명전기, 바이오스마트, 기타 등등등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시황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은 거예요. 제가 크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지수 바닥은 작년 10월달에 나왔다. 앞으로 이제 지수가 회복이 되고 종목도 회복이 될 건데 연준 의장 말이 안 바뀌면 시계 갈 거고 저 사람 말이 바뀌면 그때마다 심하게 흔들 거다. 그 얘기도 맞았죠? 3, 4, 5월 달에 개별주 테마주들이 올라올 건데 3월 달은 상장 폐지 시즌이라서 약간 좀 저기 굼뜰 거고 4월, 5월 본격적으로 갈 거다. 근데 4월 달에 왜 좀 흔들었어요? 연준 의장이 4월 달에 말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틀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4월 중순쯤에 연준 의장 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제가 중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미 연준 의장 말이 안 바뀌면 된다고. 근데 말이 살짝,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닌데 살짝 더 그런 거 살짝.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부터 그러지 않았나요? 선진국 증시에서 이머징 증시로 돈이 넘어오는 거라고. M7 종목이 무너지면 무너질 걸로 보이는데 무너지면 우리게 간다고. 가잖아요. 정부에서 1월 말에 기업 밸류업 얘기한 거 그게 호재가 될 거라고. 외국인 많이 들어올 거라고 틀어왔잖아요. 안 나가죠. 더 살 거라고. 더 사잖아요.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근데 그런데도 힘드시죠. 왜? 아직까지 여러분들 차례가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 차례가 왔으면 하는데 다 된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고생도 끝난 것 같은데 내 차례가 안 오니까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왜 그래요? 보이니까 그래. 보이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일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시는 거니까. 화장실이 되게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저 멀리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멀리 있으면은 그냥 오히려 편안하게 참아요. 근데 화장실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더 참기가 힘들잖아요.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고 막 그러면 그래 좀 있으면 가겠지. 참아야 돼. 내가 여기서 나도 문화인인데 내가 여기서 실패할 수는 없지. 근데 이제 보이는 거라 화장실이 눈앞에 이제 그때부터 막 그죠? 네. 식은땀이 흐르고 막 그렇잖아요. 더 다급해지죠, 그죠? 네.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보이니까 빨리 내 차례 안 온다고.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 한 얘기 있죠.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아까 일본 엔화 얘기, 채권 얘기 뭔 소리야? 이런다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무식한 게 나아요. 무식한 게. 차라리 무식한 게 낫다니까요. 이렇게 알면 알수록 힘든 거예요. 알면 알수록. 아까 저기 은행주가 그게 금리 인상 시기가 가는지 인하 시기가 가는지 아셔야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래야지 은행주가 왜 급등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 채로 넘어가셔야 돼. 번호 좀 빨리빨리 찍으시지. 네? 아무튼 여기 황금선어머님은 우리 회원이시니까 제가 주말에 내 문자 하나 찍어드릴게요. 어차피 문자로 나가니까 그죠? 네. 네, 거기다 내가 써드릴게요. 왜 그랬는지. 네. 아무튼 시황이 지금 제가 잡아드린 게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믿고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믿고 그죠? 네.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 보면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왔다 갔다 해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정신병자들이라. 정신병자들이 쓴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익을 보겠습니까? 그죠? 그냥 다 미쳤구나. 그러면서 그냥 보지를 마세요. 머리만 아프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은 주식하지 말란 얘기라. 집도 던지고 채권도 던지고 주식도 던지고 비트코인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살란 얘기라. 근데 그렇게 살기 싫어서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멀리 떨어지시고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차례가 반드시 와요. 오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그래서 털려요. 그래서 털린다고. 네. 착한 사람은요, 진짜 착한 사람은 주식을 손절할 때도 이렇게 손절하더라고요. 다 제 탓입니다. 손절하고 못된 놈들은 다 네 탓이래. 다 남 탓이래요. 그리고 손절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오실 정도면 손절 안 하고 그죠? 여기 뭐 지금까지 오셨을 정도면 착한 분들이에요.
착한 분들이 마지막에 털리면 누구 탓을 해요? 자기 탓을 해요. 그리고 자살을 해요. 주식을 손절하는 것 자체가 자살인데 실제 목숨도 끊어요. 응? 손절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그건 자살이거든요. 회복이 안 된다고. 무서운 얘기면서 아마 용기가 좀 힘이 되는 얘기일 겁니다. 지금 한 얘기가, 그죠? 네. 여기서는 물러서시면 안 돼요. 물러서시면 안 된다. 이건희 회장님 있죠? 삼성 이건희 회장님.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남기신 말들이 또 이렇게 회자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남기신 말 중에 오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있을 때는 겸손해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해라. 요즘에 없죠. 그쵸? 수익도 잘 안 나고, 그죠? 네,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그래서 좀 잘 없으실 거예요, 그죠? 네, 없을 때일수록 당당하게, 네, 지갑에서 돈 꺼내서 주말에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월요일 날 봬요. 아셨죠? 네, 어깨 쭉 펴시고 주말 잘 즐기세요. 아셨죠? 제 뒤에 오늘 김 실장님은 저기 쉬신대요. 오늘 저기 또 개인적인 저기 그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쪽 일 보신다고 오늘 방송 못한다고 아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